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SOS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요청한 내용은 바로 1.5세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손유이를 만들어 드리고 놀이 방법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아이들의 특징을 먼저 알고 계시면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보통 1.5세면 2세와 3세 중간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근육이 지금 자유롭지가 않아요. 대근육만 이게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섬세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책을 한 권 권해줄 때도 어려운 이야기의 책보다는 평소 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강아지, 길을 가다 강아지 만나죠? 요즘은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강아지를 많이 기르게 되잖아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혹은 이 친구들이 즐겨 먹는 사과나 바나나, 귤, 평소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이 책 속에 등장을 하면 아이들은 그 친구들이 정말 마치 살아서 책 속에 짠 하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귀엽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스토리가 재미있는 책 10권을 읽어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실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책 한 권이 훨씬 낫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또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지금의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5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선택할 때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득 담긴 책이 좋겠죠. 한참 어휘력이 길러지고 있는 이때에 깡총깡총 토끼, 멍멍멍멍 강아지, 뒤뚱뒤뚱 오리,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우리 아이들이 읽었을 때 마치 노래하듯이 접근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그 시간을 재미있고 흥미있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뒤뚱뒤뚱 오리라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리듬감을 얹어서 띠뚱띠뚱 오리, 깡충깡충 토끼, 엉금엉금 거북이, 이렇게 리듬감을 얹어서 읽어주면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동작을 같이 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몸짓 언어라고 하고 기본적인 어휘에 리듬감을 얹고 거기에 몸짓 언어를 더하기에 손유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에 좋다라고 사실은 손유이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일 손유이가 좋은 강점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표현력과 어휘력 늘리기예요. 표현력과 어휘력 늘리는데 손유이만한 게 없어요. 쉽고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도서, 그리고 평소 아이들이 주변 사물에서 많이 만나봤던 친구들이 등장하는 책을 선택해줘라. 가급적 의성어와 의태어가 한가득인 책을 읽어줘라. 읽어줄 때는 리듬감 있게 노래하듯이 읽어줘라. 이게 아이들에게 도서를 선택하고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유이를 알려줄 때도 굉장히 많은 손유이가 많지요. 그런데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지금 쉽고 받아들이기 편한 게 바로 신체에 대한 거예요. 머리 어디 있어 머리, 어깨 어디 있어 어깨, 예쁜 코 어디 있어 어디 하면 친구들이 눈, 코, 입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 손유이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예쁜 눈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우리 친구 눈 반짝반짝 예쁘구나. 예쁜 코는 어디 있을까? 따란 여기. 꿀꿀꿀꿀 돼지, 꿀꿀꿀꿀 돼지. 연상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같이 표현해주면 훨씬 더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앵두 같은 입술 어디 있을까요? 여기. 뽀뽀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신체에 대한 부위를 한 번씩 익혀준 다음에 자, 그럼 선생님이 눈은 어디 있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야, 연령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을 빨리 있게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천천히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다른 연령이 있는 친구들은 주의 집중을 좀 더 빨리 확 끌어잡아 당기기 위해서 속도감을 많이 늦추기도 하고 급격하게 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쁜 코는 어디 있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예쁜 손 위에 한번 배워봐요 라고 해서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을까? 여기. 예쁜 손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눈, 코, 입, 손까지 알려줬네요. 그러면 이걸 응용할 수 있죠. 머리는 어디 있나? 여기. 어깨는 어디 있나? 여기. 찌찌는 어디 있나? 여기. 배꼽은 어디 있을까? 여기. 예쁜 손은 어디 있을까? 하고는 그때는 손무릎에서 안으로 내려내기. 여기! 와, 우리 친구들 예쁜 손 손무릎도 잘했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듯 칭찬, 칭찬,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에 대한 신체에 대한 손유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동물농장. 친구들 오리 본 적 있어요? 꿀꿀꿀 돼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봤다고 할 거예요. 실질적인 사물을 본 친구들도 있지만 그 정도의 그림책은 이미 집에서 엄마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사물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 인지와 관련된 책이 비교적 한두 권 이상은 가정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깡총깡총 토끼는 어떻게 뛰지?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갈까요? 아니죠.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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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그럼 병아리는 어떻게 울까? 깍깍깍 깍깍깍 하고 울까요? 아니죠. 삐약삐약 삐약삐약 하고 울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열매반 친구들을 위해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선생님이 친구야 나와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야 나와라 하면 무슨 말이지 하고 가만히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아 친구야 나와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야 나와라. 그래서 자 어떤 친구가 나왔나 선생님이랑 손유이로 알아볼게. 삐약삐약 병아리. 우와, 소는 머리에 뿔이 있죠. 음메 송아지. 오, 사냥꾼 아저씨가 두두두두두두 총을 갖고 있네.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오리. 푸푸 개구리 집게 가재. 흐르르르르르르 물불. 따당 따당 따. 소라 하면 우리 친구들이 빨리 얼굴을 가려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꼭꼭 숨어라. 우리 친구들 찾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숨바꼭질은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알걸요? 엉덩이는 다 내놓고 머리만 숨기면 아이들은 다 숨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앞에 엉덩이는 실룩실룩 거리고 있으면서 그 모습 너무 사랑스럽죠? 따단 따당 땅 소라면 우리 친구들 빨리 숨어야 돼. 그럼 친구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유리 어딨지? 동아 어디있지? 막 찾으면 자기네들은 막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눈만 안 보이면 다 숨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숨으면 다 숨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이쁜 영진이 찾았다. 우리 이쁜 소라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면서 터치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과 교사와의 그 스킨십만큼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발달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거는 비단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아침 일찍 만나서 늦게까지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부분은 부모님도 물론 줘야겠지만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무럭무럭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그 친구들아, 예쁜 눈은 뭐 할 때 쓰지? 예쁜 친구 얼굴도 보고 선생님도 얼굴도 보고 책을 볼 때 쓰지요. 코는 어디에 쓰지? 예쁜이 한기 맡을 때 쓰지. 그러면 입은 언제 쓰지? 냠냠쩝쩝 냠냠쩝쩝 밥 먹을 때 쓰죠. 예쁜 손은 뭐 할 때 쓰죠? 봉사할 때 쓴대. 봉사가 뭐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애기들한테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봉사는 옆에 친구 도와주는 거야. 친구가 재미있게 놀다가 크레파스를 쏟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요! 라고 다 말할 거예요. 너무 이쁜 우리 아가들. 좋았어. 옆에 친구가 떨어뜨린 크레파스 같이 도와주는 거. 그것도 봉사래. 그럼 멋진 발은 어디가? 어떤 일을 하게? 정답이야.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만나러 어린이집 올 때 쓰지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만나러 유치원 올 때 쓰지요. 맞았어. 예쁜 눈, 예쁜 코, 예쁜 입, 손과 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선생님이 손유이로 알려줄게 라고 해서 이 손유이는 책을 읽기 전에 동화 손유이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 보세요. 눈 책을 보고요. 콕 숨을 쉬고요. 입 노래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선생님 생각. 가슴 선생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팔 유치원 가요. 짠! 그러고 보니까 입은 맛있는 것도 먹지만 노래도 부르는구나. 멋진 머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생각하는구나.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머리부터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에게 주로 알려드리는 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물들, 이미 익히고 있으니 동물에 관한 손유이 동요 알려드렸고요. 신체에 대한 부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손유이와 동요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또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소근육이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수조작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선생님 작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혼자 개별 활동보다 단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의 색칠을 하더라도 커다란 전지에 그림을 그리고 다 같이 색연필로 마구마구 색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조그만 A4 용지 크기를 주고 색칠이 하면 물론 하지요. 하지만 요게 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소근육이 온전하게 지금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책상 밖으로도 나가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조금 다를 때 또 실패감을 맛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커다란 전지를 밑에 깔아요. 얘들아, 우리가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려보자 라고 해도 돼요. 선생님이 그 안에 도안을 그려놔도 되지만 아이들은 그냥 전지 하나만 깔아주고 마구마구 색연필로도 그려보고 크레파스도 그려보면서 다양한 색감을 연출하면 좋은데 혹여 물감을 사용하게 될 때는 선생님 뿅뿅이 큰 뿅뿅이 있죠. 큰 뿅뿅이를 그냥 쥐어주면 안 되고요. 큰 뿅뿅이를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탁 잡아당기면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시키지 말고요. 끝부분만 살짝 불려서 이
그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주면 되고요. 나무젓가락도 좀 싫다 그러면 그 원에 집게 있죠. 집게가 훨씬 편하죠. 사실은 집게로 뿅뿅이를 꼭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줘서 물감을 콩콩 찍어서 사용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팁 하나 드릴게요. 물감을 접시에 따라서 애들한테 찍으라고 하면 물감 그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다 보니 막 사방천지 물감을 묻혀 놓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접시에다가 물감을 케찹 짜듯이 지그재그로 먼저 깔아주세요. 펼쳐주고 그 위에 뭐를 얹냐면 물티슈 있죠. 물티슈 한 장을 꾹 덮어주세요. 그럼 물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물티슈는 물을 머금고 있는 티슈여서 그 안으로 물감이 싹 배어 들어와요. 그러면 농도도 적당히 조절하고 아이들이 콩콩 찍어서 물감놀이 하는데 양이 흘러 넘치거나 막 이러지 않아서 선생님이 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니 원에서 수업할 때는 위에 물티슈 위에 물감을 딸거나 아니면 물감 위에 물티슈를 덮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아이들처럼 연령이 낮은 친구는 물감 위에 물티슈를 덮어주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이들은 일단 보면 손으로 꾹 눌러보고 싶거든요. 눌렀을 때 물론 손에 보이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감을 닿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처리해주기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손에 묻은 걸 바로 물티슈로 닦아주지 마시고 손에 묻은 걸 여기 도장 한번 찍어볼까 하고 전지에 꼭 찍으면 손에 있는 물감이 샤라락 하고 깨끗이 닦여나가죠. 이렇게 닦아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핑거 페인팅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찍어서 마구마구 그림도 그려보고 손바닥도 찍어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에서 활동을 할 때는 수건 하나, 못 쓰는 수건 하나를 가져가요. 가져가서 물에 묻혀서 꼭 짠 다음에 옆에 딱 배치해둬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고 나면 자 만세 한 다음에 제가 바로바로 수건으로 먼저 한번 싹싹싹싹 닦아주면 손에 묻어있는 물감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벽면을 만질까봐 조마조마할 일도 없고 옷에 쓱 할까봐 걱정할 일 없이 손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수건 착 접어놓은 다음에 아이들이랑 한 줄 기차하고 가서 깨끗이 손을 닦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상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편리하게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사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소근육 활동, 그런 물감놀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고요. 먹는 활동이 제일 안전하고 좋죠. 하다못해 저는 그 동그라미 뻥튀기 있죠? 뻥튀기를 줘서 아이들한테 구멍도 뚫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 뚫는 거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구멍을 뚫려 그러면 그냥 가운데 빡 금이 가서 잘라져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잘라진 건 잘라진 거대로 먹고 반으로 잘라지면 반달 모양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얼굴에 갖다가 스마일, 와 우리 친구 스마일 만들었네 그러면 잘라져서 울다가도 스마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내가 뭐 만들었구나 하는 거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다시 업되죠. 거기다가 조금 신경을 쓰면 약병통에다가 케찹이라든지 머스타드 소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먹어도 무해하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여기에 그림을 마음껏 그려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로 저는 어린아이들 수업은 먹어도 안전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논다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안돼 그거 하면 안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교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수업은 절대 행복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라고 선생님은 그냥 봐줄 수 있는 수업이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케찹으로 마음껏 그림도 그리고 그게 그림이겠습니까? 나눠지 마구마구 색칠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드리는 놀이 제안 하나는 개인 수업보단 단체 활동을 주로 하라는 거, 그리고 먹는 재료를 주로 많이 사용하라는 거, 그리고 계절적으로 상추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들에게 만져보게 하고 밟아보게 하고 뿌려
뛰어보게 하고 이런 활동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려면 원에 좀 커다란 비닐 하나 정도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감을 자극해주는 수업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재료는 뻥튀기도 있고요. 식빵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에 조금 넣어도 무해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요청했던 우리 구독자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을 좀 섬세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뭐, 겨울 수업을 하고 싶어요. 겨울 수업은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과 어떤 놀이, 어떤 손놀이가 좋을까요? 라고 해서 나름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우리 선생님과 또 제 영상을 늘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오늘도 항상 따뜻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